이 제일 힘든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공법은, 부동산 공법은 양이 워낙 많아, 내용도 힘들고 양이 워낙 많아 힘들고요. 등기법은 이거는 내용 자체도 좀 만만찮은데 야는 민법을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민법을 모르고 들으면 정말 외겨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극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극복하기에는 시험 칠 때까지 시간이 너무 짧고 하니까 할 수 없어요. 우리도 그냥 외계어니까 뭡니까? 그냥 외계어로 주문 외우듯이 외워갖고 그냥 기계적으로 몇 개는 풀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나중에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도 볼 거고, 상속 등기할 때도 볼 거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도 볼 거고, 가등기 얘기한 본등기 할 때도 볼 겁니다. 그러니까 네 군데 찌끔찌끔 나오는 거를 한꺼번에 뭉치면 요래됩니다. 그래서 보상포가 해서 입에 좀 붙여 놓으십시오. 붙여 놓고 요건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 요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요렇게 요 부동산이 갑 소유다라는 겁니다. 그럼 갑이라는 애는 보존등기 신청하러 갈 때 뭡니까? 그냥 내 명의로 보존등기 해주세요라고 신청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자가 2명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유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야들은 보존등기 신청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갑을 두 사람이 그냥 손꼽고 붙들고 가가지고 뭡니까? 보존등기 해주세요 해가지고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원칙이고 이래 해야 되는데 갑하고라고 야들이 시간이 서로 안 맞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야, 그럼 내가 혼자 가서 신청하고 올게 해서 갑이 혼자 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자 중에 한 사람이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야는 보존등기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한 명이 전원을 위해서 전부에 대해서 보존등기 신청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야는 자기 지분이 2분의 1이니까 지금은 이렇게 보존등기 신청하러 와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혹은 A로부터 야들이 이거 상속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상속인 중에 한 명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한다라는 거, 이때는 지 지분만 신청하면 되는가, 아니면 상속인 전원을 위해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XO 뭡니까? 찍으십시오. OX, XO, OX. 자, XXOO 이건 아닙니다. OX나 XO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X, O. 자, 하여튼 그 의견이 다르니까 서로 거십시오. 커피를 걸든지. 그래서 저는 빠지겠습니다. 그래 저는 싸움만 붙여놓고 이제 빠지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지 지분만 소유권 자기 지분에 대해서 보존 등기 뭐 한다며? 그럼 이건 아니지. 이래. 됐죠? 전을 위해서. 그래서 하여튼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뭐 오리발을 내밀든지 하여튼 알아서 하시고. 요번에는 그러니까 그게 보존 등기, 상속 등기는 이겁니다. 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포괄 유증,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요거는 아직 안 배웠는데요. 자, 요겁니다. 자, 갑으로부터 A, B 두 사람이 이거를 사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돈을 다 안 준 겁니다. 그래서 야들이 우선 뭐 해놨냐라고 하면 가등기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야 돈 반대고 야 돈 반대고 해가지고 자 우선 계약금 주고 가등기만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잔금 다 치르고 뭡니까? 본등기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여러 사람의 가등기 권리자들은 나중에 본등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전원이 본등기 신청 한꺼번에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들이 또 시간이 안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자, 여러 명의 가등기 권리 중에 한 사람, 갑이라는 애가 이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명이 전원을 위해서 본등기 신청을 다 해야 되는가 아니면 자기 지분의 지가만 본등기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XO, XX, OO 뭡니까 이거? 요거는 반대입니다. 요거는 지가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상, 포가 야는 전원을 위해서 야는 지가만 됐죠? 근데 뭐 지금은 뭐 전원을 위해서 지가만 이거 가릴 필요 없이 뭡니까? 그냥 보상포가 보상포가 해서 계속 익혀 놓으십시오. 그럼 나중에 되면 이거 하다가 보면 여기 할 때 보상포가 해가지고 이게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 뭐 이래 되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이거 하다 보면 또 뭡니까? 보상포가 또 티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가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상포가 4개 딱 기억해 놓으면 나중에 결론 부분은 충분히 뒤에 가서 외워도 관계없습니다. 자, 이제 잠 안 올 때 술 드시지 말고 이걸 외우십시오. 잠 올 때까지 외우면 불면의 밤이 될 겁니다. 그 다음날 잠도 못 자고 눈 뻘겋해가지고 그 다음날 완전 개판 될 겁니다. 자, 요거 됐고요. 이제 6페이지로 가시면 4번에 등기 절차의 개관에서 나오는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주문을 몇 개 이제 외울 텐데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제 자꾸 보시면 또 입에 익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 주문을 몇 개 이렇게 말씀을 드려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등기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은 쭉 설명을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등기 절차입니다. 그래서 등기는 일단 자, 이렇게 등기는 신청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자면 집을 하나 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돈만 치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 소유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존 등기가 아니라 이전 등기부터는 이제 직접 등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등기는 자동적으로 안 해줍니다. 내가 신청해야 됩니다. 내가 잘 모르니까 뭡니까? 법무사한테 신청 좀 해주세요 해서 돈 주고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청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등기소에서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직접 등기를 여러분들도 나중에 물론 시험 치시고 난 이후에 시간 되면 등기 한번 직접 해보십시오. 한번 그래 하루 정도 시간 깨먹는다 생각하고 그리고 요즘은 등기소 가면 공무원들 많이 친절해졌습니다. 옛날처럼 안 가르쳐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계속 이제 하루 아침부터 이제 가가지고 이제 계속 물으면 처음엔 좀 귀찮아하다가 왜 싸우다 보면 미운 정이 들지 않습니까? 정 들어갖고 이제 집에 갈 때쯤 되면 지도 퇴근해야 되니까네 막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것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등기소에서 접수받습니다. 접수받아서 이제 확인하겠죠. 필요한 서류는 다 들어왔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등기 안 해줄 거다라는 겁니다. 접수를 받아서 등기소에서는 이렇게 심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심사하면서 필요한 서류가 다 있는지, 야들이 뭐, 제대로 신청을 쓰긴 썼는지 이런 거 다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필요한 서류가 다 안 들어왔다. 혹은 신청서 제대로 안 썼다. 이래 되면 뭡니까? 등기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빠꾸를 시키는 겁니다. 그게 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하를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 각하가 안 되면 이제 뭡니까? 등기부에 기입을 해줍니다. 등급의 기재를 다 하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도 왜 시험 치고 난 이후에 내가 한 칸 내라 썼는지 아니면 제대로 썼는지 마킹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 검토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부동산 등기 같으면 막 잘못해보면 그 돈이 몇 억씩 몇십억씩 몇백억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등기관이 뭐 함부로 아무 생각 없이 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 생긴다. 내가 안 했는데요. 그날 나 결근했는데 또 소리 하면 피곤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입하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에 뭡니까?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고 난 이후에 내가 이거
내가 한 등기입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질게요 해서 옛날에는 도장을 찍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날인을 했는데 지금은 다 등기가 전산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등기관이 이거 등기 확인하고 네, 등기 끝났습니다. 마치는 버튼을 누르는데 그거를 교합 버튼에서 교합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이거 과거에는 확인하고 날인하는 거 정도로 생각하시면 합을 맞춰보는 겁니다. 그냥 이 제대로 했나 안 했나. 그래서 이게 끝나면 마지막에 자, 이렇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통지를 해줍니다. 옛날에는 등기필증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래, 네가 신청한 등기를 필 마쳤다라는 종이를 세상에 왜 함께 다 오라고 하느냐? 아무래도 보십시오. 보다는 두 명. 자,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거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상대로 해서 나불나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그 거짓말 할 때,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거짓말 하는 게 마음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아는 사람, 잘 아는 사람이 나를 딱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서 그 사람 옆에서 나불나불 거짓말 하는 거, 그게 더 편할까요, 마음이? 그래서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많이 보고 있을 때, 거기에서 난 거짓말 하는 게 마음 더 편하라. 그 변태입니다. 성격 이상한 애 아닙니까, 그거? 아무래도 혼자 있을 때 거짓말이 더 편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됐죠? 그래서 등기도 아무래도 혼자 신청하러 가면 거짓말로 등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 쓰는데, 자, 면적 50제곱미터가 아니라 뭡니까? 미천 척하고 이래 써놓습니다. 그리고 통과되면 좋은 거, 제수 해가지고 바로 팔아먹는 거고, 그리고 등기관이면, 잠깐만 여봐요. 이거 잘못 썼네라고, 내가 좀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요 해가지고, 안경 다시 맞춰야겠네요. 이렇게 고쳐 쓰고, 이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단독 신청보다는 혼자, 공동 신청이 아니라 단독 신청이 돼버리면, 등기가 부실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등기를 좀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그거를 등기의 진정성 확보가 목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원칙인데, 자, 우리는 원칙이 아니라, 자, 원래 신청은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등기가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얘기도 안 했는데 등기가 아니라 지가 직권으로 해줍니다. 이거 등기해야 되겠네요 해가지고 직권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등기소 말고 다른 관공서가 촉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등기 촉탁은 법원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이제 경매 시작하니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거는 당사자가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법원에서 이제 이 부동산 경매 시작하니까 남들한테 이거 경매 시작한다고 등기부에 기재 좀 해주세요.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관공서인 법원에서 촉탁하는 등기입니다. 그래서 관공서가 촉탁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이 이 등기해라. 그래서 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법원의 명령이 한 등기, 이거는 가등기할 때만 딸랑 나옵니다. 2개 딸랑 나오고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40년 시험 쳤는데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40년 동안은 안 나온다고 봐야죠. 이건 나온 적 없고, 그리고 다른 시험에서 나온 적 없고요. 그리고 관공서 촉탁이한 등기, 이거는 가끔씩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즉 관공서 촉탁이한 등기는 신청과 달리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는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등기필 정보, 등기소에 정할 필요 없고, 인감명령 제출할 필요 없고, 나중에 등기필 정보 작성 안 해주고 해서 몇 개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의 뭐 출제 빈도 많이 떨어지고요. 근데 등기관이 직권으로 지가 알아서 등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가 크게 2개, 그리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가 6개, 그리고 그 외에 직권으로 뭐 변경 등기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는데,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는 거 이건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되면 요거는 좀 하도 2개밖에 안 되니까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데요. 요겁니다. 예.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가 6개가 됩니다. 그거 6개인데, 아이고, 6개 많죠? 근데, 자, 6개가 제목 한번 꼽아볼게요. 우리 6페이지 보시면 양괄로 1번에 5번입니다. 5번. 원래 등기 절차에 계시는 당사자가 공동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양괄로 1번에 신청주의 예외로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하는 경우에서 특히 직권 말소 등기에서 그 6개 나옵니까? 예, 그리고 굵은 글자를 쭉 연결하면 요래 됩니다. 29 중3 환수처. 그래서 요래 6개인데 29 중3 환수처에서 요래 6개인데 아유 많죠. 요래 3개만 좀 암기하자라는 겁니다. 29 중3 29 중3 요게 29조 1호 2호 위반 그리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할 때 중간처분 등기라는 거 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3 요게 제3 말소 등기할 때 말소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명의의 등기 그거 직권 말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29 중3 환수처 요렇게 입에 붙으면 좋고 근데 결국은 이게 뭘 하도 잘 안 보시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일단 동그라미는 치고 갈게요. 자, 첫 번째 제29조 1호 관할 위반 2호 등기사항이 아닌 경우에 위반한 등기 말소에서 이게 29입니다. 29 그리고 가등기한 본등기 시에 중간처분 등기 말소 중 그리고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제3자 명의 등기 말소 제3자 할 때 3 그리고 환매특약 등기 말소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할 때 이제 수용되는 토지 위에 존재하는 등기 말소 수용 그리고 가처분 등기 말소에서 이렇게 해서 29 중3 환수처에서 요래 6개인데요. 근데 실제로는 앞에 나오는 거 29 중3 요거는 예,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렇게 요거는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29 중3 29 중3 그거는 꼭 외우시고요. 그리고 입에 붙으면 환수처 해가지고 자 요까지가 기억이 나면 좋고요. 정 안 되면 이제 요렇게 근데 처음이니까 다 외워보십시오. 이 4개 보상포가 이건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늘려갖고 29 중3 환수처 해서 요래 6개 해놓습니다. 요렇게만 해놓고 이 앞에 있는 3개는 아주 중요하고요. 수 나중에 수용 나오면 이겁니다. 니은 거꾸로 니은 거꾸로 요게 직권 말소입니다. 요거는 그림 하나로 딱 나중에 보여드릴 테니까 그냥 수 이게 여기구나 라고 해서 고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9 중3 환수처 자 오늘부터 집에 가서 잠 올 때까지 외우십시오. 네. 자 그거 됐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앞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원래 등기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즉 등기가 부실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즉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예를 들자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상속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죽은 아빠 데리고 등기소 가가지고 아빠 등기해주고 가야지 해가지고 불가능합니다. 아빠가 동의해줘야 됩니까? 죽으면서 간대히 동의 그러면서 예. 그러니까 상속 등기는 성질상 이거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 상속인들이. 예, 그리고 아까 봤죠?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다라고 하면 아빠 빼놓고 상속인들끼리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는 만약 혼자 가게 되면 지가만 신청하라는 겁니까? 전원을 위해서 다 신청하라는 겁니까? 보상. 상속 등기는 한 명이 전원을 위해서. 됐죠? 예, 이렇게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힘든데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뜨다 보면 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상속 등기 같은 거는 성질상 단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때 누구 데리고 가려고요? 보존 등기 신청하러 갈 때 내가 건물을 신축한 자입니다. 보존 등기 신청하러 갑니다. 누구 데리고 가? 옆집 아줌마? 아니면 2층집 아줌마? 아니면 1층에 있는 내 친구? 아니죠. 이것도 보존 등기도 성질상 단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판결을 받아갖고 등기 신청한다. 이래 되면 판결 받으면 재판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실관계가 다 드러났습니다. 이래 되면 이건 혼자 오더라도 부실 등기 거짓말할 가능성 없다라는 거 판결을 딱 들고 가면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자, 공동신청에 예외로서 단독신청, 요게 한 14개쯤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근데 이게 다 합니다, 이제. 뭐, 4개, 6개, 14개, 24개만 하면 되네, 뭐. 그래서 그거 보니까. 자, 단독신청에서 보수, 판결, 신상표가, 멸실, 사불혼, 처가 해가지고,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같이 큰 소리 내서, 자, 읽어보죠. 삐끔 딱딱 쳐놓은 대로, 보수, 판결, 신상표가, 멸실, 사불혼, 처가 해가지고, 자, 요렇게 14개입니다. 근데 실제 시험에 보면, 보수, 판결 3개고, 신상표가, 멸실 5개고, 사불혼, 처가에서 5개, 13개밖에 안 되죠. 근데 이게 뭐지 14개인데, 요게 2개입니다. 표. 예, 신상표, 표 나오죠? 신상표, 이게 사실, 자,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 부동산 표시변경 등기에서 표시가 2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독 신청인데요. 자, 하여튼, 요래 4개, 14개. 자, 요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보수, 판결, 신상표가, 멸실, 사불혼, 처가 해가지고 요렇게 요게 2개입니다. 표 2개인데 그냥 편의상 그냥 신상표가 멸실해서 요렇게 13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단독 신청 14개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 아까 29 중3 환수처 그거만 외워놓으면 웬만한 어려운 문제는 다 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암기를 해놓으면 이게 앞에서 이렇게 암기해 놓으면 군데군데 가가지고 써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 이것만 해놓으면 앞으로 편합니다. 더 이상 뭐 주문 외우세요 해가지고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4개. 아까 보상, 포가, 그리고 직권말소 6개, 29 중3 환수처, 그리고 단독신청 14개, 보수, 판결, 신상표가, 멸실, 사불혼, 처가 해서 24개밖에 안 되네요. 앞으로 더 자, 주문 외우세요라고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이거는 자꾸 입에 붙여 놓으십시오. 그럼 결국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점 해놓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보존 등기,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 신탁 등기, 상속 등기,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부동산 표시 변경, 가등기도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공동인데 멸실 등기, 그리고 자, 등기권리자 사망, 등기의무자 소재불명, 혼동, 가처분 등기, 그리고 이건 가등기 말소. 요거는 특히 말소 등기를 직권을 하는 게 요렇게입니다. 그래서 우리 8페이지 제일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8페이지 보시면 10번에 자, 말소 등기에서 나오죠. 그래, 그 양괄로 이번에 직권말소에서 제목만 딸랑 나오죠. 이게 29 중3 환수처입니다. 앞에 나온 거. 그래서 뒤에다가 그 양괄로 1번에 직권말소 해가지고 제목만 딸랑 나오는데 그게 앞에 나오는 29 중3 환수처 해서 앞에 나오는 거 그게 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단독 신청에 의한 말소해서 나오죠. 단독 신청에 의한 말소 이게 7개 해서 나오는데 이거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이거 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 그리고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그리고 판결에 의한 등기 말소 이렇게 해서 요거 2개 더하고 요거 5개 해가지고 요래 7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피해봤자 결국 뒤에 말소 등기에서 또 걸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두드려 맞으면 뒤에 요 말소 등기 와가지고는 그냥 뭐 남 들어올 때 여기서는 그냥 거저 먹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 나오니까 됐죠? 그거 됐고 그리고 나온 김에 그냥 3번 등기상 이해관계이란 말 나옵니까? 그래서 등기상 이해관계 걷다가는 자 요래만 해놓습니다. 앞으로 그 등기에 이해관계인이라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
자, 이해관계는 야가 씁니까? 야가 씁니까? X, XO. 이해관계인. XO, OO. XX, OO. 뭡니까? 이해관계인 야합니다. 됐죠? 운운해. 그러니까, 자, 어떤 등기가 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애입니다. 불리해질 수 있는 염려가 있는. 가가 이해관계입니다. 이해관계는 야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는 입제해주는 애, 좋아 죽겠네. 야는 이해관계는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해관계인, 자, 야 그림 하나 그려 놓으십시오. 자, 쪽팔린다 생각하지고, 어차피 혼자 볼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아니면 그 이해관계인은 그냥 뭐, 이게 기억이 나든지. 근데, 자, 그 정도 해놓습니다. 자, 그거 해놓고, 자, 다시 앞으로 오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문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독 신청 14개. 요거 나중에 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는 원래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당사자가 갑니까? 법무사가 갑니까? 법무사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그리고 원래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아빠가 계약해놓고 죽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속인이 대신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그러니까 당사자 이외에 제3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예외인데, 그리고 대위 신청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 상식이고, 그러니까 대위 신청,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고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대위 신청은 요거는 민법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하다 보면 요 대위 신청은 대충 요렇구나라는 거, 그 감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요 대위 신청, 요게 주로 시험에 나오고요. 요것도 자, 수업할 때 제가 그림을 하나 딱 그려드릴게요. 그 그림만 머릿속에 딱 넣어 놓으십시오. 그러니까 그림만 그려되면 수월하게 갑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는데, 당사자 공동신청주의 예외로서 신청이 아닌 등기간 직권, 특히 말소등기 29 중3 환수처 끝. 예, 그리고 공동신청 예외로서 단독신청에서 14개. 보수 판결, 신상표가 멸실, 사불혼 처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14개. 그리고 당사자 신청 예외로서 제3자가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인에 의한 신청, 그게 법무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려운 거 없고요. 돈 주면 되는 거고.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그거. 그리고 자, 우리 상속 등기하고 우리 단독 신청할 때, 신상표 할 때 상속 등기하고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다른 겁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너무 많이 들어가나? 자, 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자, 이제 요거를 지가 상속 등기 받아와야 된다라는 거면 받아와가지고 이제 이걸 병한테 팔아먹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지명의로 이렇게 상속 등기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 공동신청입니까? 야,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렇죠. 이 끌고 올 수도 없지 않습니까? 등기해주고 가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속 등기입니다. 근데 요번에는 자, 갑이 을한테 자기 부동산을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애가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됩니다. 이거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곧 보시겠는데, 자, 등기 권리자 매수인, 등기 의무자 매도인 해가지고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야가 죽어버렸습니다. 등기하러 가다가 등기하기 전날 심장마비로 자다가 사망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침 야한테는 상속인이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 대신에 누가 해준다라는 겁니까? 상속인이 이렇게 대신 지정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상속 등기가 아니라 뭡니까? 상속인에 의한 등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상속인에 의한 등기, 원래는 야가 해야 되는, 야가 아니라 뭡니까? 제3자 상속인 등기 신청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요거를 상속인에 의한 등기다라고, 등기 신청이다라고 요래 부르고요. 상속 등기하고는 다른 겁니다. 구별되죠? 예, 그래,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대위 신청이라는 게 실제로는 예, 이게 제일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거, 그리고 요거 더 들어가면 이제 예, 다음 시간에 수업 안 듣고 퇴근하실 것 같아서 요거는 예, 미라둡니다. 예, 그리고 자, 우리 한 5분만 더 하고 우리 한 5분 쉬시고 조금만 더 할게요. 오늘 뒤에 있는 내용 대충 소개는 제가 해드려야 되니까 대신 1시 반까지는 맞춰드리겠습니다. 한 10분 정도는 좀 더 쓰시고. 자, 그래서 요거 받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접수 받아서 이제 심사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통과되면 이렇게 등기 쭉 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걸린 겁니다. 이거 아닌데 해가지고 자, 이제 딱 걸렸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등기소에서는 등기를 안 줍니다. 빠꾸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각하입니다. 각하인데, 근데 각하는 자, 한번 보십시오. 만약 각하라고 하는 거를 등기관이 자기 그냥 임의로 자기 마음에 따라서 이거 등기해주고 안 해주고 각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라고 하면 등기관이 아침에 부부싸움 하고 나왔다라는 거 그러면 그날은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날 잘못 잡은 겁니다. 전부 뭡니까? 각하 다 이래 돼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에서는 야 네가 부부싸움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각하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여기 딱 해당되는 거 여기 사유만 해당이 되면 너는 각하라는 겁니다. 그래 그 사유가 1호부터 시작해가지고 11호까지 11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1개 여기 해당이 되면 각하를 하고 여기 해당이 안 되면 뭡니까? 너 등기해줘. 야 에이 글자 왜 이래 못 썼어 해가지고 그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글자 못 썼건 없습니다. 근데 어이구 각하사유 11개 이거를 어떻게 다 보느냐라는 겁니다. 볼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 우리 1호의 각하사유, 2호의 각하사유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29 중3 환수처에서 직권말소한다 그랬죠. 그거 요 1호, 2호 여기 해당이 되면 이거는 뭡니까? 등기되더라도 직권말소해버립니다. 이거 무효 해가지고 직권말소를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29조 1호, 2호에 해당된 사유가 어떤 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1호 이게 관할 위반 등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자면 자 제가 울산에 요 남구 달동에 있는 부동산을 거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등기소는 울산에 있는 등기소 관할 등기소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 있는 부동산을 거래를 하면서 저 서울에 가가지고 등기소에 가가지고 등기 신청을 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등기관은 등기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죠. 그럼 안 해주면 제 성질을 그냥 아이고 수고하세요에서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그 야 책임자 누구야 해가지고 또 그거 한번 비비겠습니까? 비비겠죠. 그래, 야, 책임자 누구야? 그러면 안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아이고, 근데 왜 안 해주십니까? 해서 이제 한 10분 땡감 지르다가 왜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하면 등기관은 뭡니까? 종이를 한 장 준다라는 겁니다. 각하 결정문을 주는 겁니다. 당신은 왜 안 해줍니다. 내가 왜 당신 등기 안 해주느냐라고 하면 요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그 뭐가 써여 있다라는 겁니까? 당신은 29조 1호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는 겁니까? 니 관할 위반했다. 됐죠? 그래, 등기 안 해줍니다. 근데 이런 날도 있겠죠. 등기관이 그 전날 밤새도록 술 먹은 게 아니라 밤새도록 29 중3 환수처 이거 외우다 잠을 못 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뜬으로 온 겁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와가지고 머리 멍한 상태에서 마침 제가 등기 좀 해주세요 해서 자 등기 신청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등기관이 뭡니까? 29 중3 환수처 아니면 단독 신청해서 14개 그거 계속 기억하다가 이거 등기 관할 위반인지도 모르고 뭡니까? 등기를 해줘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내 등기 잘못했네. 이래 된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에헤, 이거 큰일 났네. 해가지고 직권 말소해버립니다. 됐죠? 예, 그래서 요거.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29조 2호입니다. 이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아까 왜 등기사항인 물건은 뭐가 있고 등기사항인 권리는 어떤 게 있고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변동은 어떤 게 있고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럼 예를 들자면 아까 보십시오. 부동산 토지하고 건물밖에 없습니다. 토지는 하천도 등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되죠. 근데 하천의 성질상 안 되는 등기가 있죠. 그게 뭡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용의권 등기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하천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 하나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했다라는 거 하면, 그러면 등기관은 뭡니까? 이는 29조 2호 해가지고 이거 등기 안 됨 해서 카트를 시킨다라는 겁니다. 근데 등기관이 뭡니까? 지도 외박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야는 좋겠다. 하천에 집재 갖고 장마지면 야는 한 3일씩 외박하겠네. 아우 부럽다. 그 생각하다 보니까 등기를 해줘버린 겁니다. 그럼 며칠 뒤에 정신 차린 겁니다. 이거 등기하면 안 되네. 그러면 뭐다라는 겁니까? 직권말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왜 우리 앞에서 보신 거 이거 등기되고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봤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이겁니다. 자 여기 됐죠? 그리고 아까 왜 저거 질권은 등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동산질권은 등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등기관이 그거를 깜빡하고 등기해줘버렸다라는 거, 그럼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여기 그건 등기되더라도 무효입니다. 효력 없습니다. 그리고 직권 말소되는 거고. 됐죠? 그리고 아까 또 보상포가 기억나시죠? 그래서 보존등기 여러 명의 미등기부 종사의 소유자가 있다라고 하면 지 지분만 등기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원을 위해서 등기 신청해야 됩니까? 전원을 위해서. 근데 지 지분만 등기 신청하면 등기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안 받아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등기관이 보상포가를 순간적으로 헷갈려 버렸다라는 겁니다. 등기해 줬습니다. 근데 몇 년이 돼가지고 잠깐만 보상포가 이거 반대로 생각했네. 등기하면 안 되는 걸 등기했다라는 거. 그러면 또 그것도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여기 해당돼서 직권말소. 그러니까 우리가 찌끔찌끔 외운 게 그게 전부 대부분 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등기 안 되는 거네. 됐죠? 네, 그래서 요건데, 자, 여기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예가 10페이지, 7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7번에, 자, 법 29조 2호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해서 나옵니까? 그래서 요건데, 자, 제가 짧게 읽어드리고, 요거 조금만 쉬고, 자, 우리, 한 1시 반 정도까지는 한 타임만 좀 더 할게요.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자, 1번 한번 보십시오.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이나 권리에 대해서 등기 신청했다. 이거 금방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동산질권 등기해 주세요. 혹은, 자,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해서 다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에 등기 신청을 했다. 즉, 특약도 등기가 됩니다. 근데 특약이 등기가 되려면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택법이니 이런데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들끼리 약속을, 자, 이거 우리 특약이니까 등기해 주세요.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 하더라도, 이건 29조 2호에 해당되는 겁니다. 효력 없습니다. 3번부터 5번까지가 이거는 민법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분 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사용권 분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분리가 되는 그런 등기 신청이 들어왔다. 그리고 4번에 보면 농지는 원래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농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에서 그게 들어왔다. 그리고 5번에 자,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자, 양도하는 거. 이거는 내일 배우실 겁니다. 담보물권의 통유성 중에 담보물권의 수반성 위반되는 등기입니다. 그래서 4번, 5번, 6번. 자, 이게 민법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3번, 4번, 5번. 그게 민법 내용이니까 요것도 차차 민법에서 보시도록 하고요. 6번입니다.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했다. 7번에 공동상속인 중에 일부가 자신의 상속 지분만 해서 상속 등기 신청했다. 이게 뭡니까? 보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그리고 8번에 관공서 또는 법원 촉탁으로 실행돼야 될 등기를 신청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왜 압류 등기니 경매 개시 결정 등기니 이거는 법원이 해야 되는 겁니다. 법원 촉탁해야 되는데 그거를 압류 결정문 받아들고 신청하러 왔다. 이게 8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9번에 이중 보존 등기, 이미 보존 등기가 된 부동산에 다시 보존 등기, 즉 이중 보존 등기입니다. 그리고 10번에 그 밖에 신청 취지 자체에 의해서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 신청이 들어왔다. 이것도 우리 가면서 차차 보실 겁니다. 포가 여기 안 나오지만 보상 포가 할 때 포가 그거는 직권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전원을 위해서 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서 그게 10번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됐죠? 그래서 나올 때마다 조금씩 그렇게 계속 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것들은
그래서 7번은 별표 500개점 해 놓으십시오. 진짜. 이거 안 나오는 등기법 시험은 없습니다. 그래 외우시면 되고. 자, 우리 한 5분 정도는 좀 쉬시고 6페이지 가셔서 6번 등기 신청해서 요거 잠시 설명드리고 뒤에 변경, 경정 요렇게 좀 들어가도록 합니다. 조금만 쉬고 갈게요.